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지금 남부지방에는 비가 많이 왔는데 서울에는 아주 날씨가 맑고 좋습니다. 그동안 제가 이제 작년 똑같은 이 시점에서 올해 4월 첫째 주까지 제가 이제 방송을 해드리고 지금 한 3개월 정도 쉬었죠, 그죠? 오늘 또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또 잠깐 쉬었기 때문에 이 제가 하는 이 방송에 대한 좀 오리엔테이션을 잠깐 하고, 그죠? 여러분들께서 이 방송을 청취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요.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용하고 계신 이 컴퓨터가 1940년대에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그동안 어떻게 됐나요? 저희들한테 지금 이거 보급되기 전에 뭐 90년대는 여러분들이 이 컴퓨터를 부팅하는 것도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은 지금은 초고속으로, 그죠? 모니터를 열기만 열고 온만 켜면은 컴퓨터가 자동적으로 부팅이 되는 이런 시대까지 와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그 휴대폰도 마찬가지입니다. 80년대 아마 이렇게 좀 서로 개인적으로 연락할 수 있는, 집에서 무선이 아닌 유선으로, 거기에서 벗어난 게 뭐냐면 삐삐였거든요. 그 삐삐가 휴대폰으로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스마트폰으로 와 있죠, 그죠? 이 스마트폰이 못하는 역할이 없어요. 사진도 찍고 음악도 들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 지금 제가 나가는 이 화면도 같이 볼 수 있고, 동시로 상당히 많이 변했죠. 과거에는 또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그 젊은 시절에 뭐 한 70년대, 80년대 이러신 분들은 어떻게 했나요? 편지를 썼죠. 연애를 하거나 이럴 때 전달 방법이 상당히 좀 시간이 걸리고, 또 군에 가 있는 뭐 애인한테 편지를 써도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그냥 전자메일, 여러분들 메일 속에 이메일로 보내면은 바로, 지금 보내면 바로 보입니다. 그게 언제였냐면 1993년이었거든요. 지금 우리가 또 펼치고 있는 이 그 세계의 정책들도 보면은, 우리도 지금 보면은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경제 구조, 그게 미국이 대공황이 왔을 때가 1940년입니다. 그때 이제 루즈벨트가 어떤 정책을 썼냐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뉴딜 정책입니다. 그때는 댐을 만들고, 그저 도로를 만들고, 이 건설과 관련돼 있는 이런 어떤 정책들을 펼쳤다면은, 이번에도 우리가 똑같은 1940년대와 비슷한 위기가 한번 왔었죠. 그게 언젠가요? 2020년 코로나 아닌가요? 이때 루즈벨트는 댐을 만들고 건설 공사를 했다면은, 이번에 바이든은 뭘 했죠? 똑같은 뉴딜 정책인데도 그린 뉴딜이라는 앞에 그린이 붙는 그런 뉴딜 정책을 썼습니다. 이 그린 뉴딜 정책은 뭐냐면은 뭐 친환경적인 이런 부분이죠, 그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이런 어떤 우리 생활 속의 이런 용품들도 시대에 따라서 이렇게 지금 변해왔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주식을 어떻게 하고 있죠? 80년대 주식을 하고 있지 않나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매수가 얼마, 매도가 얼마, 손절가 얼마. 주식이 그런 어떤 틀에 박힌 룰대로 된다면은 수익을 못 낼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정해진 룰에 의해서 매수가 얼마, 매도가 얼마, 손절가 얼마를 정한다면은 아무래도 학습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돈을 많이 벌겠죠. 저는 주식을 지금 여러분들이 레몬처럼 하고 있다. 그 레몬은 뭐예요? 여러분들 레몬 그냥 드시면은 어떻습니까? 신맛도 나고 때로는 어때요? 쓴맛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레몬과 같이 주식을 하면서 매수가 얼마, 매도가 얼마, 손절가 얼마 이렇게 정해 두시니까 주식이 상당히 어렵고 수익 구조를 형성하는 것이 좀 부담스럽잖아요. 저는 오늘 이 방송에서 여러분들이 레몬을 가지고 레몬에이드를 만드는 그런 어떤 기술을 알려드리는 그런 방송이거든요. 그러면 레몬에이드는 레몬을 그냥 드시는 것보다 훨씬 드시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단 그 레몬에이드를 만들려면은 뭐를 첨가해야 됩니까? 좀 단맛도 첨가를 해야 되고, 그죠? 거기에다가 좀 더 시원하게 드시려면은 얼음도 넣어야 되고. 그러면 결국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어떤 방식에서 좀 변화가
주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시장이 과거에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셨던 매수가 얼마, 매도가 얼마, 손절가 얼마의 그런 어떤 시장들은 지금 우리가 이제 흔히 그 여러분들께서 내재 가치를 따진다든지 그리고 그 종목이 가지고 있는 어떤 뭐 실적이라든지 뭐 그런 것, 앞으로 미래 성장성 그런 데서도 특히나 외인이나 기관이 선호하는 그런 어떤 종목군들에서 여러분들께서 수익 구조를 형성하시다 보니까 이 모든 부분을 지금 주식시장은 많이도 변했는데 그것을 그대로 똑같이 변해진 이 주식시장에 접목을 시키니까 수익이 안 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지금 레몬을 가지고 레모네이드를 만들려면은 기법이 있다라는 거죠. 왜? 그들이 사용하는 기법이 있다라는 거죠. 결국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부분들은 누가 쓰는 기법이냐면 세력이죠. 세력도 시대에 따라서 많이 변해졌기 때문에 결국 세력도 수익 구조를 창출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고 여러분들도 수익 구조를 창출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서로가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 단지 그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기술적인 흐름 차트와 그리고 그날 움직이는 호가창의 움직임만 보고 여러분들은 그들을 판단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주식이 어떻게 되느냐? 어려워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께서 제가 하는 이 그 방송들을 잘 챙겨보시고 지금 현재 움직이는 이와 같은 종목들을 잘 활용을 하신다면은 제가 지난번에 9개월 동안 여기서 매주 드렸던 종목들이 그 시장이 안 좋은 속에서도 단 한 종목도 수익이 나지 않고 전부 다 뭐 수익률이 일주일 안에 그죠? 뭐 70%, 30% 이런 거는 기본이었잖아. 그죠? 그런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이유는 뭐냐? 레몬에이드를 만드는 기법을 제가 여기서 알려드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부터 차분하게 이제 내가 왜 그동안 레몬만 먹었느냐. 이제 레몬에이드도 먹어야 되겠다. 그러면 그 레몬에이드에 들어가는 첨가물을 내가 좀 배워보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그 오리엔테이션을 잠깐 해드렸고 잠깐 광고 보고 다음 코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그 작년 9월 달부터 제가 이제 4월 첫째 주까지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 종목을 많이 드렸죠. 그죠? 이거는 이렇게 기법을 찾는 겁니다. 그 매수 라인 폭들이 전부 다 어떻게 정해졌냐면은 제가 이제 눌릴 때 매수를 월화에 저점을 잡으시면은 수익 구조가 형성이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는 수익 구조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4월 첫째 주까지 여기 방송을 하고 지금 제가 잠깐 한 3개월 동안 쉬었잖아요. 그동안에 제가 어디에서 이제 이 방송에서 했던 부분을 똑같이 말씀을 드렸냐면은 제 개인 유튜브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 제가 이렇게 방송하고 나가는 것들은 이제 우리 이데일리 TV 그 유튜브로 올라가고 제가 이제 매일 제가 제 개인 유튜브에서 올려드리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뭐 지금 시장이 어떤 패턴이 움직이고 있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지금 뭐 시장의 주력주는 뭐고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올려드렸는데 그때 제가 이제 여기 방송에서 했던 그 내용대로 일주일마다 이렇게 계속 이제 종목을 드렸어요. 그때는 이제 제가 보통 뭐 한 6종목에서 8종목 정도를 드렸거든요. 주말에. 그 종목들이 보면은 상당히 수익 구조가 좋았어요. 여기서와 똑같이 제가 여기서 9개월 동안 드렸던 그런 수익 구조만큼 뭐 짧게 뭐 한 4, 5일이죠. 그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사이에서 보통 2, 3일 안에 마지막에 뭐 카페 24 같은 경우는 거의 90% 정도 수익이 났고요. 뭐 KBG라든지 이런 애들도 뭐 100% 이상 수익이 나는 그런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제 개인 유튜브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가고 있네요. 머니킨 30억 만들기를 치시면은 거기에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여러분들께서 매일 그 제 유튜브를 좀 청취하게 되시면은 시장의 방향성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지금 주식을 하시다 보면은 오늘은 되고 또 내일은 안 되고 이럴 때 상당히 여러분들께서 또 포기하고 다시 또 이렇게 하시려고 하고 이런 어떤 마음들의 변화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이 주식은 사실 우리가 이제 가족 중에 누가 아픈 사람이 있다면은 어떻게 간호를 해야 되느냐면 그 병이 좀 희귀병이라든지 정말 불치의 병이다 이럴 때는 정말 마라톤처럼
간호를 해줘야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주식도 좀 마라톤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안 된다고 포기하고 내일 하고 이게 아니고, 그죠? 안 될 때는 내가 뭐가 안 됐나 이런 것들을 되돌아보면서 여러분들께서 방향을 찾으면은 저는 반드시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식이라는 거는 저도 이제 그 전문가 활동을 하면서 제가 늘 회원님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 주식에서는 51%의 확률만 가지고도 수익 구조를 형성할 수 있는데, 그 51%의 확률 중에서도 여러분들께서 실력이 베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10개를 했는데 그 돈이 안 되는 거는 조금 사고 손실 나는 거를 많이 사고 이러면은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익 구조를 형성할 수 있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의 그 어떤 취지하고는 달라지잖아. 그죠? 그래서 사실 이 주식이라는 거는 과거에는 뭐 10번 잘하다가도 뭐 한 번 잘못하면 어떻게 되고 뭐 한 번 뭐 잘하면은 어떻게 된다 이런 어떤 형식들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주식 시장도 100%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완벽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잃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꼭 명심을 하시고, 크게 많이 벌기 위한 그런 어떤 전략보다는 내가 오늘도 잃지 않아야 된다. 1%든 2%든 수익 구조가 형성이 되어야 되고 절대 손실이 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런 어떤 전문가 방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 부분을 알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첫 번째 여기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상반기가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1월부터 6월까지가 전반기고 이제 7월부터 12월까지가 하반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3분기 뭐 실적 발표도 나오고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는데, 그럼 우리가 이 주식 시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은 전반전은 어떻게 되었느냐, 그죠? 전반전은 어떻게 되었고, 축구도 마찬가지잖아, 그죠? 전반전은 어떻게 되었고, 내가 전반전에서 어떻게 뛰어서 뭐가 잘못되었고, 그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복귀하는 그런 어떤 작업들도 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상반기에 움직였던 그런 어떤 종목들을 쭉 이제 나열을 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사실 여기에 대표적으로 움직였던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께서 한두 종목만 잘 선택을 하셨다 하더라도 정말 고통스럽지 않은 그런 어떤 모습이지만, 주식이라는 건 어떻나요? 지나고 나봐야 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진행형일 때는 여러분들께서 지금 오늘 또 제가 뭐 레몬에이드를 만들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것을 만드는 것이 그래 녹록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지나고 나면은 내가 그래 여기 사서 계속 들고 있었으면 여기까지 가겠지 하지만 그 들고 가는 과정이 그렇게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좀 이해를 하시면은 좀 보다 더 좀 쉽게 수익 구조를 형성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상반기에 진행되었던 부분들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1월 달에 올 2023년 1월 달에 제일 먼저 움직였던 부분들이 AI입니다. 여러분들 그 코난 테크놀로지가 18,000원의 가격에서 15만 원까지 찍었으니까 거의 뭐 템버거 수준으로 찍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 AI가 나올 때 이 코난 테크놀로지만 나온 것이 아니라, 이제 이 항상 주식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오늘 제 얘기를 잘 들으면서 이 주식은 가지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그 테마가 형성될 때 어떤 테마가 하나 형성이 되어서 거기에서 가지가 많이 이렇게 자꾸 쳐진다, 가지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그 테마는 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코난 테크놀로지가 나오면서 뭐 셀바스 AI라든지, 그죠? 오픈 테크놀로지라든지, 뭐 마음 AI라든지 이렇게 AI가 붙은 종목들이 이렇게 줄줄줄 같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결국에 지금 이 AI와 관련돼 있는 이런 어떤 테마들은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파동이 나오고 나서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고점에 샀다면은 좀 지금 상당히 마음이 불편한 그런 어떤 형태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이런 테마가 형성됐을 때 여러분들께서 가장 집중적으로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은 파동이란 말이에요. 자꾸 욕심을 부리고, 그죠? 이 파동 길이가 어떻게 정해질 건가는, 그거는 어떻게 아느냐?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누구만 아느냐? 이 종목을 핸들링하는 세력만이 그 파동을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간간히 여기에서 조금 더 갈 수 있는 파동이 나올까, 이런 부분들은 알 수가 있죠.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면, 여러분들께서
그 시장을 많이 보시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차트라든지 기술적인 흐름이라든지 또는 호가창을 통해서 알 수가 있거든요. 사실 이 차트라는 거는 저는 차트를 뭘로 말씀을 드리냐면은 치구기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치구기는 뭐예요? 지금 이제 비가 오니까 과거에 세종대왕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뭡니까? 그 비의 양이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언제 비가 오고 언제 안 오고 막 예를 들어서 뭐 저쪽 필리핀에서 오는 태풍이 우리나라를 침범하지 않으면은 그때는 가뭄이 오고 막 이런 어떤 현상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농사를 지으려면은 물이 가장 필요한데 세종대왕이 뭡니까 농민들을 위해서 만들어준 게 추국인데 이 추국이는 뭐냐면 과거의 사례를 보고 과거에 언제 비가 왔고 어느 날 어떨 때는 비가 안 왔고 이런 부분들을 데이터를 형성해가지고 미래를 예측해서 만들어준 게 추국이거든요. 그럼 주식시장에서 제가 차트 이꼴 추국이라는 것이 마찬가지라는 거죠. 차트도 여러분들께서 얘가 과거에 어떤 형태를 했나. 그러면 지금 이 AI라든지 AI가 나오면서 뭡니까? 로봇같이 같이 가지치기를 했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AI나 로봇은 이렇게 좀 우리가 봤을 때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모멘텀의 형성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같이 가다 보니까 이 레인보우 같은 경우는 뭐 삼성전자에서 600억이라는 제3자 유증 뭐 그와 관련해 가지고 뭐 3만 원에서 그것도 이거 10만 원이 넘어가는 이런 어떤 기염을 토했잖아요. 사실 이 레인보우 같은 경우도 이 레인보우 로봇이 나오면서 뭐 SPG라든지 뉴로메카라든지 또 줄줄이 사탕으로 뭐 SBB 테크라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요 두 군단들은 지금 현재 어떤 모습이냐면은 많이 상승을 하고 어떻게 돼 있냐면은 전부 다 흘러내려서 지금 가격 조정을 보고 있는 그와 같은 상태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면은 그래 이런 애들은 과거에 끼가 있었기 때문에 요런 형태를 그렸지. 그러면 지금 가격 조정과 좀 기간 조정이 지나면은 또 어떤 형태를 갖출 수 있겠지. 그런 것들을 뭘 통해서 봐야 된다? 치우기를 통해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트라는 것이 전혀 안 보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예를 들어서 파동이 나오고 난 이후 과거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 사례를 보고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면은 향후의 방향성을 찾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런 부분들을 또 많이 사셔가지고 좀 심적으로 좀 부담감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너무 포기하지 마시고 시장이라는 것은 순환하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과정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 지금 현재의 흐름들을 지켜보면서 이제 대응 방법이 생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 유상증자라는 것이 이 유상증자의 의미도 그때그때 다르거든요. 지금 보면은 예를 들어서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한다면 기본 뭡니까? 30%딱 먹고 들어가는 거죠. 까인단 말이에요. 근데 제3자 유상증자를 한다 하면 어떻습니까? 주가가 상승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거는 좀 조삼모사 같아요. 왜? 똑같은 의미거든요. 누가 유상증자를 하든 간에 주식수는 불어나는데 누가 이 사람이 하면은 하락하고 여기가 하면 상승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주식시장에서 좀 보면은 좀 재밌는 현상이고 기에 걸면 기거리, 그죠? 이어령, 비어령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도 좀 참고를 하시고요. 지금 상반기에서 가장 핫했던 종목들이 뭐냐면은 2차 전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2020년도 코로나가 오면서 바이든의 그린 뉴딜 정책의 가장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친환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이제 새로운 어떤 대체 에너지를 이제 활용하는 부분인데 이 2차 전지 하면은 우리가 가장 두드러진 부분이 뭡니까? 배터리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배터리라는 걸 하나 가지고 그 배터리에 들어가는 양극재, 음극재, 핵심 소재, 리튬 이런 부분으로 해서 여기도 역시 어떻게 됐습니까? 가지를 많이 쳤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면 테마가 형성될 때는 항상 뭐가 많이 돼야 된다는 겁니까?
가지를 많이 치는 종목이 시장 전체를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 2차 전지 대표적인 게 뭐 에코프로 아닙니까? 에코프로는 지금 얘도 지금 템버가 아닙니까? 10만 원에 시작해가지고 지금 어제 보니까 98만 원 찍었으니까 거의 10만 원까지 지금 가고 있는, 100만 원까지 가고 있는데 그 뒤를 이어서 지금 금량이라든지 금량도 지금 뭐 5천 원에 시작해서 어제도 보니까 8만 원입니다. 그죠? 그 외에도 지금 보면은 리튬 관련해서 뭐 포스코 엠텍이라든지 이 포스코 관련한 포스코 DX라든지 이 리튬은 이 포스코 홀딩스라든지 이 포스코 애들이 왜 이렇게 리튬 쪽에서 핵심 멤버로 나왔냐면은 여러분들 옴브레 무에르 또 많이 들었죠, 그죠? 그 염호를 그죠? 이게 뭐 사가지고 거기에 뭐 리튬이 많이 지금 있어서 그걸 생산하게 되면 뭐 이런 어떤 스토리들, 광산을 어떻게 하면 스토리, 그죠? 그런 것들이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은 여기서 어떤 형태가 나와줬냐면은 가지를 많이 쳐줬다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보면 배터리 부분도 많이 가지를 쳤잖아요. 전고체 배터리. 그럼 우리가 지금 2차 전지의 가장 핵심은 배터리입니다. 근데 이 배터리의 수명이라든지 또 그리고 충전하는 방식이라든지 그리고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의심이 되니까 거기서 이 배터리 중에서도 전고체 배터리라는 얘기가 나오고 또 이 배터리도 활용해서 쓰자. 그죠? 사실 이게 2040년도까지 이 폐배터리 시장이 거의 87조의 시장이기 때문에 또 폐배터리에서 여러분들 뭐 영아테크라든지 뭐 CI테크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또 막 가지를 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 2차 전지가 계속 지속적인 어떤 상반기에서 시장을 주도하고 했던 이유는 뭐냐? 가지가 많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지금 2차 전지는 지금도 어떻게 움직이고 있냐면은 서서히 또 움직이고 있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이 2차 전지가 움직이고 난 이후에 보면은 반도체가 움직였는데 사실 여러분들 반도체 하면은 뭡니까? 반도체의 대명사는 삼성전자입니다. 그죠? 제가 이제 제 개인 유튜브에도 제가 삼성전자의 목표가는 어떻게 됩니다 하고 제가 6월 6일자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 참고 좀 하시고 제가 이 삼성전자만큼은 이 반도체에 대해서 제가 목표가를 정했던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맞아떨어졌어요. 제가 그 뭐 2000 언제입니까? 한 뭐 7년도 뭐 이렇게 됐을 때 50만 원에서 뭐 100만 원 간다. 또 그 이후에 또 뭐 100만 원에서 액분하기 전이죠. 그죠? 뭐 200만 원 간다. 뭐 그런 것들이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잘 이렇게 목표치를 잘 맞춰줬는데 사실 지금 제가 목표가를 정해놨던 거 뭐 방송에서는 말씀드리기가 그렇지만은 그런 부분들도 좀 가능성이 있는 어떤 열려있는 그런 어떤 반도체 부분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 반도체라는 거는 지금 보면은 뭐 미줄 갈등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반도체 지금 또 새로운 테마가 또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 반도체라는 것은 왜 만들어졌느냐면은 왜 이 광물 전쟁에서 반도체를 빼놓을 수 없이 계속 이렇게 미국이 반도체에 대한 규제라든지 이런 게 나오느냐면은 반도체는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만들어진 물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반도체가 안 들어가는 게 없잖아요. 뭐 무기 만드는데 다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 반도체가 전 세계적으로 이 반도체에 대해서 그렇게 예민하게 서로 이렇게 싸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번에 가장 그 2차 전지나 이런 거에 비해서 물론 이제 반도체도 가지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수페타시스뿐만이 아니라 뭐 프로텍이라든지 뭐 그죠 TIS라든지 뭐 그죠 나중에 뭐 타이거 일렉이라든지 이런 개별 종목들도 많이 나왔지만은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수페타시스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이수페타시스도 10,000원에 시작했고 30,000원까지 갔잖아요. 물론 지금 5일선을 살짝 깨고 음봉이 2개 떨어져 있지만은 거기서 또 만약에 짱대 양봉을 딱 뻗어버리면은 더 갈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약간의 조정을 조금 보면서 21선. 여러분들이 여기서 가장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들의 핵심은 뭐냐면은 다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수급이 뭐냐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레모네이드를 만드는 전부 다 세력주에 관련돼 있는 종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종목들의 가장 핵심은 어디에서 찾아야 되느냐면 기술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추구기를 딱 사용한다면은 21선 기준에 맞춰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 21선이 뭐냐면 세력들에 있어서 생명선이거든요. 이 주가를 파동을 만들 때 띄울 때 그 세력들이 10,000원에 전부 다 매집해가지고 가만히 이렇게 팔짱 끼고 30,000원까지 보내는 것이 아니고요. 올리면서도 계속 잡아주기 때문에 그들의 단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올라가겠죠. 높아지기 때문에 그들이 그 밑에서 많이 잡았던 물량들이 올라가면서 단가가 높아졌을 때도 그 21선의 어떤 평균 가격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손상하게 되면은 그들이 어느 정도는 띄우면서 물량을 좀 정리하는 그런 어떤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급등했던 종목들은 항상 21선을, 지금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21선을 깨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또 움직이는 이런 어떤 현상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시고, 요런 부분들은, 요 반도체까지 요런 부분들은 다 어떻게 움직였냐면 지수가 상승할 때, 요렇게 좀 지수를 끌어당길 때 많이 역할을 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시장이라는 거는 항상 상승합니까? 아니잖아요. 상승과 하락을 이렇게 반복해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수가 조금 상승하면서 조금 조정을 보거나 이럴 때 이제 어떤 틈새 전략으로 나왔냐면은 이 밑에 있는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됐는데, 지금 시장은 조금 또 그때랑은 달라요. 어제부터는. 그러니까 지금 상반기에는 그렇게 움직였다라는 거죠. 지금 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한 종목들도 보면은 제가 이거 지금 대표적으로 다산 네트워크스도 지금 금요일 날 상한가를 쳤지만 3부터 그냥 이렇게 다산 네트워크스가 좀 수익 구조를 많이 형성해 준, 지금 여기는 좀 약간 좀 보면은 뭐 템버그 종목이라든지 저가 종목에서 뭐 수익률이 300%, 500%막 이래 되는 그런 어떤 형태의 종목들이거든요. 그 참고해서 좀 보시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한 종목 하면은 이 지금 삼부톡은 아니라 그 앞에는 뭐 히림이라든지 뭐 현대 에버다임이라든지 그죠, 데모라든지 뭐 유신이라든지 뭐 이런 애들이 움직였는데 또 갑자기 시장이 싹 이렇게 그죠, 종목을 바꾸면서 이렇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어떤 테마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느냐면은 꼭 그 종목을 고집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아까 제가 그랬죠. 1980년대 주식 매수가 얼마, 매도가 얼마, 손절가 얼마 이럴 때는 한 번 대장이 영원한 대장이고 변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대장이 깃발을 흔들고 가면은 뭐 부대장 막 밑에 있는 쫄따구들이 막 이렇게 따라갔는데 지금은 절대 그게 아니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시장의 변화, 그래서 이 지금 우크라이나 관련한 이 재건 관련한 이런 종목들도 지금 여기 일단 이런 부분도 있지만 또 뭐 제거, 지뢰 제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이제 되느냐, 종전이 되느냐, 휴전이 되느냐에 따라서 지금 보면은 요 관련해서도 뭐 SY라든지 모듈러 쪽이라든지 또 지뢰 제거하는 뭐 오르비텍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막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부분들은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 그러니까 지금 지금 거의 전쟁이 한 1년 넘게 지금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그죠? 사실 이 전쟁이라는 거는 누군가가 한쪽이 그죠? 굴복을 하든지 아니면 한쪽이 승리를 거머쥐어야 되는데, 사실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러시아의 이 게임은 어떻게 보면은 푸틴의 어떤 전략이 잘 맞아 떨어지지 않은 전략이 된 것 같기도 해요. 왜? 우리도 누구나 다 봐도 러시아가 이길 거라고 생각했지만은 지금 어떻습니까? 우크라이나의 어떤 그 뭡니까? 그 지지하는 그런 것들이 힘들이 쉽게 그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그 권투를 할 때도 챔피언하고 아마추어하고 같이 붙었는데 아마추어가 끝까지 지지 않고 챔피언한테 이렇게 달라들면은 누가 더 위신이 떨어지겠습니까? 챔피언이 위신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아마추어는 막 계속 올라가게 되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왜? 아마추어가 챔피언을 지금 꺾지는 않았지만 계속 이렇게 그저 잽을 날리면서 비등비등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러시아가 지금 자꾸 이렇게 추락하는 이런 어떤 그 이미지가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는 그 러시아 같은 경우는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푸틴은 반드시 전쟁에 이겨야 되기 때문에 또 어떤 수단과 방법을 쓰지 않으려고 하지만 지금 뭐 여러 가지 여건들이 그죠, 좀 이렇게 좀 주변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좀 뭐 녹록치 않으니까 얼마 전에 뭐 프리고진이 반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저는 약간의 좀 쇼 같은 이런 부분들로 좀 생각이 되거든요. 왜? 전쟁을 마무리하고 싶은데 뭔가의 어떤 이슈가 있어야 되는데 빌미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은 아니었나. 어쨌든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관련돼 있는 이 재건은 앞으로 가능성이 없는 것보다는 어차피 전쟁은 끝나고 휴전이 되든 종전이 되든 뭐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관심 있게 그죠? 보셔야 되고, 또 요 지금 식량 관련한 이런 부분들은 지금 이게 이제 아무래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이제 티격태격 하다 보니까 우크라이나가 세계 최대의 곡창지대잖아.
그렇잖아, 그죠? 지금 전쟁을 하니까 곡물이 어때요? 지금 많이 못 나오고 있는 이런 상태다 보니까 사실 이 식량 관련한 종목들은 지금 3개월 전에 그랬고 또 7월 18일 날 또 뭡니까? 나토 정상회담에서 또 그 회의를 할 겁니다. 이제 그 협상을 하겠죠, 그죠? 그때 이제 이런 종목들은 어떠냐면은 우크라이나 재건주는 종전이 되거나 휴전이 되면은 종목들이 이렇게 상승할 수 있고 이 재건주는 어떻게 되냐면은 안타깝지만 그것이 결렬될 때, 그죠? 푸틴이 나는 절대 그거 크렘군린한테 내가 절대 그건 양보할 수 없어. 유럽한테 양보할 수 없어.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이런 종목은 상승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긍정적으로 같이 타협을 하게 된다든지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식량주들은 순간적으로는 어떻게 되겠나요? 하락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미래생명자원이라든지 뭐 한일사료라든지 지금 보면은 그동안 누보라든지 한탑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많이 상승했잖아, 그죠? 그래서 요런 부분들을 그러나 요거는 일시적으로 충격을 받을 수 있으나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협상이 잘 됐을 때, 결렬됐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단기간에 조금 상승을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럴 수는 있겠지만 앞으로 지금 우리가 뭐 온난화라든지 기후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식량난이 조금, 그죠?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은 순간적으로 이제 어떻게 이제 형성되느냐 이런 걸 좀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제 일본 오염수 뭐 소금 관련 뭐 이런 부분들인데. 지금 이제 오염수는 이거는 지금 지금 그 국제 원자력 기구 사무총장 그죠? 라파엘 그로시가 지금 한국에 왔습니다. 지금 세계에서 한 3개 국가가 이제 반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일본에 이제 그 오염수를 한 방에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고 바다에 버리는 것이 아니고 30년 동안에 좀 체계적으로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모든 뭐 시설을 다 해놨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이제 한다는데 이제 다 이게 생각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주식 시장에서는 이제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면 처음에 우리가 이제 바다에 그 오염수를 이제 버리게 되면은 일단 이제 천일염, 이제 소금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간은 물과 소금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소금과 관련한 종목들이 막 상승을 했습니다. 뭐 신성홀딩스라든지 제일 처음에는 인상가가 이제 상승을 하기 시작했죠, 그죠? 보라티알이라든지 막 이런 종목들이 상승을 하면서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직 결론은 안 났지만 거의 언제 하느냐 이제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거의 결정은 났지만 시기가 언제냐라는 거죠. 당장 하느냐 아니면은 8월 달에 하느냐 지금 뭐 하반기에 하느냐 그죠. 이제 지금 이제 여기 그로시가 와 있으니까 이제 또 반대하는 우리 친환경 쪽의 어떤 그런 부분들하고 많이 이제 또 대화를 해서 어떤 결론이 도출되느냐에 따라서 이 종목들을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일단은 어떻게 되냐면 일파가 움직여졌는데 만약에 저것이 방류를 하게 되면은 방류를 안 한다고 해서 지금은 어떻느냐 그렇게 크게 뭐 내려가거나 그러진 않죠. 아직 이제 지금 ING잖아. 그죠? 진행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거를 방류를 하게 되면은 뭐 오염수 관련한 종목이라든지 이제 수산물들은 조금 타격을 받게 되고 뭐 육계 그죠 고기 종류 뭐 마니크라든지 마니크 FNG라든지 뭐 푸드나무라든지 뭐 요런 종목들 지금 보면은 뭐 우양 같은 종목들도 뭐건 핫도그잖아 그죠 그런 것도 움직이고 그러니까 시장에서 그 만들어지는 거는 그거는 시장이 만드는 대로 따라가야지 여러분들께서 미리 뭐 그거를 점쳐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뭐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 상반기에도 보면은 이 페라이트 관련한 이제 처음에는 히토류입니다. 그죠? 히토류로 이제 미중 갈등의 어떤 대명사로 유니온이라든지 뭐 유니온 머터리얼즈라든지 막 이렇게 붙었는데 지금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반도체, 갈륨, 뭐 게르마늄 이제 그 갈륨이라는 것이 이 반도체에 들어가는 원료라고 하거든요. 사실 이 히토류 부분도 왜 이제 히토류가 시장에서 뭐 미중 갈등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제 뭐 히토류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제 사람들이 히토류는 어느 나라든지 만들 수는 있다. 단 그게 어떤 산업이냐면 공해 산업이란 말이에요. 이 히토류를 1kg 만드는데 엄청난 공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친환경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강조하는 그런 국가들에게서는 과거에는 제일 먼저 시작했던 이 히토류 공장이 어디 있었냐면 미국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미국이라는 사회에서 너무나 이렇게 반대가 심하고 했기
때문에 이 사실 이 중국이라는 나라는 아직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이게 몽골 지역에 거기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제 공개가 됐냐면은 그 BBC 기자가 거기 그 가가지고 찍어가지고 이제 사진이 공개되면서 야, 이 히토류가 이렇게 많은 공해를 일으키는다라는 것이 그게 됐죠, 그죠? 그래서 지금 사실 이거 어느 나라에서나 만들 수는 있단 말이에요. 있지만 단 이 중국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뭐냐? 그쪽은 아직까지 그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조금 이런 나라들과 조금 차별화돼 있잖아, 그죠? 그럼 좀 조용히 해 이러면은 조용히 말을 들을 수 있는 국가라는 거죠. 그럼 다른 데는 뭐 조용히 해 하면 어떻게 합니까? 뭐 이렇게 막 그죠? 피켓 들고 막 하잖아, 그죠? 그래서 지금 이 히토류에서 지금 뭐 갈륨이나 게르마늄이 넘어갔던 것도 왜 그러냐면은 사실 이 갈륨이나 게르마늄도 중국 혼자서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원료를 가지고 그 원료를 다시 한 바퀴 돌려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어떤 그런 기술인데 그 기술을 사실 지금 중국이 갖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큰 소리를 치는 걸 보면. 그래서 사실 이 페라이트도 지금 그 처음에는 그 유니온 머티리얼 이런 거에서 지금 뭐 삼화전자나 뭐 삼화전기나 뭐 이렇게 막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움직일 때 아, 얘가 지금 이렇게 방향성을 틀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쪽으로 가야지 계속 어떻게 합니까? 고집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사실 이 히토류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좀 미중 갈등과 좀 관련성이 있는 이런 걸로 좀 해석을 하셔야 되고 지금도 좀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이 무선 충전 관련한 이런 패턴들은 사실 이 무선 충전은 제가 봤을 때 정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전기차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 무선 충전 쪽에 가장 점유율이 높은 기업이 어디냐면 GS죠. 그죠? 지금 GS가 거의 한 작년 기준으로 보면은 거의 점유율이 한 19%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무선 충전도 이 전기차 부분에서 이 리튬이나 이런 거 못지않게 조금 여러분들께서 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사실 최근에도 보면은 이 무선 충전 쪽에서도 처음에는 에스트래픽이 우리가 이제 기존 무선 충전하면 디스플레이텍이라든지 뭐 휴맥스 홀딩스라든지 뭐 휴맥스 홀딩스가 움직이면 또 휴맥스가 움직인다든지 이렇게 되는데 이번에는 뭐가 움직였습니까? 유라테크가 움직였죠. 지금 제가 가장 핵심적으로 움직였던 종목들이 제가 한 번 더 광고를 하면 제 유튜브에 다 올려드렸던 겁니다. 오늘 올려드리면 내일 움직이고 여러분들 제 유튜브 그냥 보시면 안 됩니다. 제가 오늘 올려드리면 내일 상한가 치고 이런 종목들이 너무나 많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힌트를 좀 잘 잡아보시고 또 여기서 지금 보면은 뭐 근자에 보면 요즘은 패턴이 어떠냐면은 과거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식시장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막 이런 템버거 종목이 나온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 뭐 갑자기 주가가 막 이렇게 상승한다든지 이랬을 때 어떻게 합니까? 금융감독원에서 작전 세력을 조사한다.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전부 종목들이 막 좀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막 하락을 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 그죠? 지금은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냥 하한가를 때려버립니다. 그 대표적인 게 서울가스, 삼천리, 막 이래 성광 하한가 막 때렸죠. 50만 원짜리가 지금 보면 서울가스는 50만 원짜리 지금 6만 원 돼 있습니다. 그 2차가 누구였습니까? 동국산업이다, 만호제강이다, 박림이다, 뭐 동국산업이다 이랬잖아, 그죠? 그 제가 딱 보니까 제가 그 월요일 날 딱 올렸는데 진짜 수요일 날 전부 하한가를 갔어요. 제가 제2의 삼천리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유튜브에 올렸는데 그 왜 그러느냐? 흐름을 보라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표님 어떻게 해서 그렇게 쪽집기까지 맞춥니까? 바로 치국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들도 차트를 만드는 유형이 있단 말이에요. 선수들도. A라는 선수, B라는 선수 성향이 같습니까? 지금 여기 우리 뭐 감독님 계시고 PD 있고 다 있지만은 똑같나요? 다 다르잖아요. 저까지.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 제가 세력이고, 그죠? 여러분이 세력이라면 자기가 좋아하는 성향의 그림을 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개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향이 뭐예요? 내리지도 않고 오르지도 않고 딱 요렇게 하는 거. 그거 좋아하잖아요. 막 이렇게 출렁거리면 어때요? 어머 무섭다 이러잖아. 그죠? 주가는 이렇게 쉘이 막 쳐받고 올리고 막 이렇게 해야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서 진폭이 생기는 건데 가만히 이렇게 있습니다. 그거는 굉장한 리스크를 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동국산업 하고 만호제강, 박림 뭐 전부 다 딱 또 하한가 가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월요일 날 딱 올려드렸더니 수요일 날 그냥 댐빵 그냥 하한가가 막 그냥 가더라고. 지금도 그렇잖아. 그죠? 그래서 이 추구기를 잘 볼 줄 알아야 된다. 세력주는. 그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 지금 보면은 여기 이 개별 종목에서 카페24도 제가 이제 그 유튜브에서 마지막 올려드렸는데 3일 만에 90%가 나왔어요. 상한가 치고. 아, 상당히 그죠? 그다음 이 의료 AI, 이 루닛도 역시 제 유튜브에 올려드렸는데 지금 얼마입니까? 20만 원 찍었죠. 그죠? 그래서 이 상반기에는 이런 그 뭡니까? 종목들이 거의 지금 보면은 템버가 많이 나왔고 요즘 또 하나의 새로운 트렌드가 뭐냐면 신규 상장 종목이 이 집 나오면 얼마입니까? 400%입니다. 예, 딱 상장하면은 막 하루에 막 100%, 200%에서 움직이는. 제가 이걸 보면서 뭐를 느꼈냐면은 이런 신규 상장 종목의 400%를 보면서 야, 이제 우리도 뭐든지 보면은 그 하나의 연습이 필요하거든요. 지금까지 상한가가 6%에서 코스닥 시장이 6%에서 지금 30%까지 올 때 6%, 9%, 12%, 15%에서 바로 어떻게 했냐면 30%를 갔습니다. 그럼 통상적으로 봤을 때 6%, 9%, 3%, 그죠? 9%, 12%, 3%, 12%에서 15, 3%씩 가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50%를 상승시켰잖아. 그죠? 이게 뭐냐? 이제 준비하라는 겁니다. 뭘 준비해야 되느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규 상장 종목이 지금 400%가 나오고 있습니다. 뭘 준비하라는 거죠? 이제 우리도 상한가 제도가 폐지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미국 같은 사회는 어때요? 상한가, 하한가 제도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서울가스나 뭐 삼천리나 이런 애들 50만 원에서 4일 만에 50만 원이 10만 원 됐고 지금 그나마 삼천리는 10만 원 돼 있는데 서울가스는 지금 뭐 6만 원인가 이래 돼 있잖아. 그죠? 거꾸로인가? 하여튼 뭐 그래 돼 있잖아. 그죠? 그런 부분들을 지금 뭐 하느냐면은 연습시킨다는 거예요. 연습. 그렇기 때문에 이 신규 상장주의 400%는 앞으로 향후에 그럼 상한가 30%에서 그럼 50% 만들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없어지는 거지. 그럼 상하한가 제도가 없어졌을 때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그렇게 되면 세력들이 매매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지죠. 이 상한가를 만들면서 세력의 존재감을 표출해 주는데 그것이 이제 없어진다면은 세력이 좀 자연적으로 세력들의 수익 구조를 형성하는 것이 조금 까다로워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어떠냐면은 뭐를 말해주고 있느냐면은 겁을 주지 않아. 뭐 주가 조작, 뭐 조사 들어간다 이런 말 안 해. 그냥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오늘도 아까 제가 방금 전에 제 앞에서 방송했던 그 김영구 그 뭡니까 전문가가 저한테 얘기하더라고. 아유 대표님 요즘 유튜브 조심해야 된다고. 유튜브 지금 뭐 거의 지금 다 뭐 구속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전문화된 이런 방송을 봐야지 이상하게 여러분들은 전문가를 자꾸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사기꾼이 아닌 사람을 사기꾼이라고 사기꾼을 모르고 거기 해가지고 여러분들 피해를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될 거다. 그리고 이제 이 인적 분할 같은 경우, 그죠? 이는 이수페타시스도 뭐 8만 원입니까? 8만 원에서 45만 원까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제가 상반기 때 움직였던 이런 종목들은 뭐 템버그라든지 몇백 프로가 나왔던 이런 종목들은 정말 여러분들이 여기서 하나만 잘 잡아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생 역전이 될 수가 있었겠죠. 지나고 보니까 어때요? 너무나 아쉽죠. 그러나 주식이라는 거는 항상 기회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이 안 된다고 내일이 안 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그러면 자 보세요. 오늘 시간이 좀 그래서 그랬던 차트들을 보면은 이 보세요. 코난 테크놀로지. 그래서 멋지게 움직였죠. 그다음에 레인보우. 그죠? 상당히 멋지게 움직였죠. 여기서부터. 자, 이런 차트들. 그다음에 지금 뭡니까? 에코프로. 이 에코프로는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미 이거는 지금 템버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고. 지금 보면은 루닛 마찬가지죠. 지금 보세요. 여기 3만 원에서 지금 얼마 찍었습니까? 20만 원 찍었습니다. 전부 뭐 대표적인 종목이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하반기에 이제 그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이 갈 것인가. 그죠? 사실 이 주식도 이 보면 이 세력 종목들은 어떠냐면은 세력 종목도 우리 요즘 뭐 학생들 뭐 킬러 문항 이렇게 얘기하듯이 세력 종목이 뭐냐면 킬러 주식이라니까요. 왜? 개인들이 수익이 안 나게끔 그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대가 나한테 수익을 주지 않기 위해서 하는 그런 어떤 행위들을 여러분들이
잘 그거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익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한 번이라도 그죠? 이런 종목들을 대보면서 아, 내가 어떻게 방향성을 찾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좀 여러분들께서 숙지하시고 자꾸 경험을 통해서 그렇게 해야만 지금 수익이 나는 거지. 지금 맨날 레몬만 먹다가는 절대 수익 안 납니다. 레몬에이드를 먹는 방법을 자꾸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반기에도 역시 마찬가지다. 그러면 이 하반기에도 역시 2차 전지 쪽에는 뭡니까? 충전, 반도체, 엔비디아. 지금 2차 전지는 대표적인 게 뭡니까? 테슬라를 봐야 되겠죠. 반도체는 뭐예요? 엔비디아가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이 반도체 관련한 종목이 움직일 것이고 여기서 하나 특징적인 건 뭐냐면 자동차란 말이에요. 이 지금 자동차가 현대차, 기아차가 지금 상당히 실적이 지금 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지만은 지금 이 자동차 부분은 실적이 상당히 좋아질 거라는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 그죠? 그러면 완성차가 좋으면은 차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그게 뭐가 들어갑니까? 부품주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자동차 부품주들이 지금 상당히 좋은 모습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서현이아라든지, 그죠? 지금 뭐 아진산업이라든지, 성우 하이텍이라든지 며칠 전에 상가 쳤죠. 그리고 또 지금 진행형에 있는 뭐 삼보 모터스라든지, 뭐 현대공업이라든지, 세종공업이라든지, 뭐 줄줄이 사탕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에코플라스틱이라든지, 그죠?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참고를 해보시고, 그리고 이 지금 바이오 헬스케어 같은 이런 부분들은 이미 이제 레캔비가 이제 임상 실험 임상 허가를 받았죠, 그죠? 알츠하이머. 그래서 여기에 뭐 이와 관련해서 뭐 메디프론이라든지 뭐 피플바이오는 뭐 유증하면서 밀려버렸지만 뭐 그런 것들이 움직였는데 이 바이오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하반기에는 좀 여러분들께서 꼭 이런 부분이 아니라도 임상 관련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맞물려 가지고 한 번쯤 이렇게 좀 시세를 움직여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기를 좀 저울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왜? 많이 하락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제가 이제 여기서 오늘 시간이 너무 짧아서 다 말씀을 못 드리는데 이 대선주도 좀 눈여겨봐야 된다. 그럼 이 대선주는 앞으로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정책이나 인맥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정책주에서 가장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은 이 저출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저출산에서 어떤 종목이 움직일 것인가. 이 식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그와 관련해서 이 차트들을 좀 보면은 지금 가장 또 핫하게 움직이는 금량, 2차 전지 부분에서 금량이라든지 또는 뭡니까? 이 지금 이수페타시스의 이런 어떤 모양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보면은 성우하이텍, 지금 자동차 부품 쪽에서 그리고 지금 보면은 뭐 식량 쪽에서 우양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하시면 좋고요. 여러분들 그 세상에서 가장 빨리 달려가는 동물이 누구냐면은 치타거든요. 치타는 1시간에 110km를 뛸 수가 있습니다.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달팽이는 어떻습니까? 1시간 가는데 요만큼 가잖아. 그죠? 결국 이 얘기, 내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면은 투자자마다 다 다르다는 거죠. 투자 금액 다르고 또 뭡니까? 실력이 다르고 다 다르잖아. 그죠? 내가 그 치타가 뛰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하더라도 달팽이라 하더라도 차근차근 자기 실력에 맞게끔 여러분들께서 하시다 보면은 저는 반드시 여러분이 뜻하는 그런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렸고 다음 주부터 좀 더 세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감사합니다.